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12%, 코스닥은 2.77%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상승했습니다만은 시장의 주요 종목들 들여다보니까 별반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 여러분들께 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때 다 하지 못한 이야기, 글로서 전하지 못한 이야기 좀 전해드리고 시장의 주요 종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겠지만 이 돈은 정부에서 부채 발행해서 시중에 푸는 거, 또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해 줘가지고 시중에 돈을 풀리는 거, 또 하나는 돈의 변화는 없지만 돈의 회전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해서 돈이 풀리는 거, 요거 세 개가 다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유기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빠지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어디에도 이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든 적든 간에 항상 이 이자 때문에 돈은 부족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 관련해서 그동안 이렇게 이 아래쪽은 달러입니다. 돈의 회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실제 풀린 달러라 보시면 됩니다. 요걸 딱 중심으로 딱 나눠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돈의 회전이 계속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그 부족해진 만큼 계속 이렇게 대출을 내서 이렇게 돈을 증가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서 또 최근에 경기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돈이 이 대출을 통해서 늘어나는 거, 그리고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다는 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돈이 그만큼 회전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은 늘려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지나서 돈을 많이 늘렸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자꾸 미국 소비 관련 지표가 잘 나오면 지금 사람들이 난리지긴다 아닙니까? 돈의 회전까지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럼 돈의 회전이 경기가 앞으로 사람들의 바람이 그거잖아요.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빨라져야 되겠죠. 저게 소비가 잘 된다는 거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럼 돈의 양으로 봤을 때 예전하고 같은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 부채는 좀 줄어들어야 돼. 만약에 같이 나가면 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이렇게 돈, 정부, 은행 대출, 그리고 돈의 회전인데 지금 이게 계속 늘어나면 돈의 사이즈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게 되는죠.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생각보다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물가는 훨씬 더 지금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 어떤 2% 정도 어떤 물가 수준 그 정도 유지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경제가 다 회복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 방향은 맞겠지요. 그런데 경제가 늘어나는 만큼 계속 이렇게 돈도 계속 늘어납니다. 나는데 이제 물가가 높아지는데 2% 계속 수준 유지하려는 게 이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물가는 4% 이렇게 유지 아니면 5% 유지 이렇게 좀 더 예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하는 기준으로 잡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연준이 아니면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전과처럼 돈을 좀 낮추려 그러면은 경제가 발전하는 가운데 돈을 낮추려 그러면은 부채를 상환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부채 상환은 안 돼요. 부채는 늘리는 거는 쉬워도 줄이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 사람들이 국가에서 사람들 돕는다고 대출 만기 연장을 해 줬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30년 이렇게 길게 대출 내서 만기가 까마득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대출 내서 갚은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집 대출 낸 거는 다른 사람들 더 넘겨버리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은 저 돈을 줄이게 된다는 것은 만기 연장을 안 해준다는 건데 기업이든 개인이든 가게든
돈을 이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갚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거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만기 연장을 더 이상 안 해주고 돈을 강제로 부채를 줄여버리게 되면 파산하게 됩니다. 파산하게 되면 또 문제가 돈 빌려준 데가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 쪽으로 또 부실이 쌓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은행이 이제 부도나게 되고, 또 은행이 부도나게 되면 뭐 정말로 이게 금융 시스템이 좀 뭐 흔들릴 때, 혼란스러울 때는 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딱 이렇게 계속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려고 하면은 높은 물가 당연하게 바라봐야 되고, 또 그리고 목표라는 2%그 목표 설정 있죠. 그 높여서 5%든 10%든 이제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금융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중앙은행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돈을 줄이는 방법은, 이거 줄이기는, 부채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줄이는 방법은 이 경기 침체 이거 유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의 회전을 갖다 줄이는 건데, 이 경기 침체 이게 유도가 잘 되냐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 어려우니까 난리 났잖아요. 뭐 정치 못한다고. 누가 해도 돈 줄어들면 어느 누가 나서도 다 못한다 그럽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 여기서도 또 돌발 변수가 있죠.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은 뭐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돈을 그냥 막 찍어냅니다. 보통 전쟁 때문에 돈이 늘어나가지고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들이 많이 흥망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도 지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다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일단 돈이 많이 풀렸는데, 예전처럼 돈의 회전이 줄어들 때 돈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돈이 늘어난 데에서 지금 경제가 나아지면서 돈의 회전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자꾸 목표를 2% 물가를 이때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를 갖다가 다운시키려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 없죠. 그냥 빗장을 풀면 됩니다. 그냥 4%, 5%. 미국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저성장으로 가다가 뭐 3%, 4%, 뭐 5%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선진국이. 그러면 당연히 물가도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물가는 아마 연준에서 그걸 갖다가 결과적으로는 2%뭐 물가 목표하는 거 수정해야 될 겁니다. 자,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파이어폭스가 요새 용량을 많이 잡아먹는지 작동이 잘 안 되네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대충 좀 그려보면, 우리가 예전에 1950년대 제로 금리였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한 1980년대까지 금리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는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물가 2%라고 하는 게 대충 이때쯤에 나온 겁니다.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요 정도 시점에 돈이 떨어지는 시점에 우리는 물가 한 2% 정도 이렇게 유지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한 2% 정도 유지하면 돈이 적당하게 늘어나면서 뭐 한 바퀴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도 월급도 좀 오르고 물가도 좀 오르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해피한 상황이 이어지더라. 요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만들어진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변환 시대 이때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달이 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연준에서는 이런 거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렇게 자꾸 하다가 지금 돈이 크게 세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대출 유동속도 빨라지는 거. 근데 아직은 뭐 돈이 뭐 통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돈이 어떤 통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가치가 떨어지는데, 요 기간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상승하는 거 치면 한 몇 년 정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급격하게 상승되는 거는 1년도 안 걸립니다. 한순간에 박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다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때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돈 이외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또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께 현금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 좀 분산해서 들고 있어야 된다. 또 제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이 돈 가치 하락을 갖다가 커버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그만큼 돈을 서로 담기 때문에 커버가 됩니다. 하여튼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세력들 시장 수급 좀 들여다보면은 오늘은 세력들이 중형주 매수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하고 수급 좀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의약품 서비스업 이쪽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중형주, 소형주 계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이 6개 있는데 정말로 오늘은 볼 게 없습니다. 네이버 하락 추세입니다. 또 그리고 롯데쇼핑도 하락 추세이고 TSE도 하락 추세입니다. 또 그리고 후성도 그래요. 오늘은 검색된 종목들 하나도 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투자 심리라고 봐도 되겠죠.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훨씬 더 많아서 오늘 투자 심리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거는 자전한 하루하루 보는 시황은 정말로 자전한 시황이고 전체 큰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리고 카페에서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쭉 적어 드렸잖아요. 돈이 지금 많이 풀린 상태에서 돈이 회전까지 지금 늘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예전에 돈이 장기간 하락하는 가운데 물가 2%그 정도 유지하는 게 모두 다 회피했으니까 요 정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 세계가 정말로 잘 돌아갈 거다. 이런 금융 정책을 가지고 통화 정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그걸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2% 물가 안정 그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이 자꾸 높아져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대출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적극 경제가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계속 이 경제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시중에 그 사람들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정부 지출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커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굉장히 악수입니다. 안 좋습니다. 차라리 물가 높아지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용인하고 높은 수준에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대출도 점진적으로 만기 연장 안 해주고 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좀 죽일 것은 좀 죽여야 됩니다. 기업도 부실 기업 정리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뭔가 발판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사람들의 갈등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통제 범위에 있다가 어느 순간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서 저절로 정리가 돼요.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저절로 정리하지 인위적으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제 청산 당할 때 강제 청산 당하지 않고 그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어려운 시장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